안녕하세요. 결혼 전문가 김경애입니다. 지난 두 편에서 평범하지만 똑똑한 엘리트 남성들의 진짜 가치와 그들의 레벨업 결혼의 그 성공 요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반응이 아주 많이 뜨겁더라고요. 오늘은 그 마지막 편입니다. 상위권에 있는 여성들이 왜 집안은 평범한 그런데 엘리트 남성을 선택할까요? 어떤 경우일까요? 그 진짜 이유를 현장에서의 경험 그대로 그 데이터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나는 정말 집안만 평범할 뿐이지 나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이야. 나 조건 정말 괜찮은데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결혼은 왜 안 될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상위권 여성, 즉 상위권이라는 건 평범하지만 능력 있고 똑똑한 이 남성들보다 직업이 좋은 여성도 물론 포함되지만 대부분 상위권이라고 하면 집안 좋고 재력 좋은 그런 집안의 딸들을 지칭하겠지요. 이 상위권 집안 여성들이라면 당연히 같은 급의 금수저 남성을 희망하지 않을까? 네, 물론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며느리는 하나 아래로 보고 사위는 하나 위로 본다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이 있는 이유는 왜 그러냐 하면 보편적으로 우리가 가정을 이렇게 구성할 때 한 집안의 가장인 남자분을 아내인 여자분이 인정하고 존중하고 와 하면서 좋아해야 순기능 가정이 되는데 나보다 더 낮은 남자는 이렇게 보죠. 그러면 그게 남자분들하고 행복한 결혼 생활이 되겠어요? 순기능 가정이 아니라 그럴 때는 역기능 가정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로부터 며느리는 하나 아래로 보고 사위는 하나 위로 본다. 그런데 이 똑똑하지만 집안이 평범한 남성들이 집안을 뛰어넘어서 레벨업하는 결혼을 희망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금 이 상태를 아셔야 됩니다. 자연스럽게 남자분들도요. 자연스럽게 여성분들이 최소 자기랑 비슷 또는 나보다는 조금 나은 남성을 희망하는 게 결혼의 원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재력 좋은 상위권 집안 여성분들이 비슷한 집안을 처음에는 거의 다 희망을 합니다. 또 여성 전문직 같은 경우도 최소 나와 동급인 전문직을 희망해요. 심한 경우는요, 전문직 중에서도 의사분들이 의사 외에 다른 전문직을 안 보려고 하는 경우도 꽤 많거든요. 그러나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제가 20여 년 가까이 이 결혼 전문가로서 많은 분들을 매칭을 하고 성혼을 시켜오면서 확인한 현장의 데이터에서는요, 이런 정석을 벗어나서 쉽게 얘기하면 신데렐라 결혼하는 여성도 많고요. 여러분이 얘기하는 나보다는 더 나은 여성과 결혼하는 레벨업 결혼, 남데렐라 결혼도 꽤 드문드문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자, 집안이 상위권 여성인 분들이요. 처음에 희망하는 건 비슷한 재력의 금수저를 만나는 거 아주 당연하게 생각해요. 거기에다 요즘 여성들이요. 집안이 좋은데 학벌이나 직업이 나쁠 리가 없죠. 그리고 자기 관리도 하기 때문에 외모도 다 웬만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슷한 집안이면서 자기도 학벌이 좋으니까 학벌 좋고 직업 좋고 비주얼까지 좋은 그런 남성을 처음 애들은 희망합니다. 즉 육각형 중에서도 육각형의 남성을 희망하는 겁니다. 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만남을 하면서 시작하면요. 꼭 결혼정보사가 아니더라도 주변에서라도 만남을 하다 보면 현실적으로 이상한 것을 알게 됩니다.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상위권 여성들이 그 희망 스펙과 금수저 남성들의 희망 스펙이 좀 다르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금수저 남성들이 희망하는 건 뭘까요? 네, 부모님들은 비슷한 집안을 1순위로 꼽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뭐 그런 분을 아무리 소개해줘도 안 되는 거죠. 남성 본인은 뭘까요? 1순위로 희망하는 게 그 여성의 기준을 여성 본인을 봅니다.
여성의 본인이라는 건 뭘까요? 본인이 희망하는 나이가 있어요. 능력이 좋을수록 나이차 많이 보려고 그러고요. 키도 뭐 그야말로 외모도 훌륭한, 그리고 얼굴도 이미지도 다 훌륭한, 그래서 그야말로 말 그대로 예쁘고에는 나이, 키, 외모, 이미지 다 포함됩니다. 거기다 플러스 성품을 봅니다. 이 남성분들이 그 자리를 지키기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쁜데 하면서 눈이 딱 열렸는데 성품이 좋아요. 그러다 보면 마음까지 열려서 바로 이런 경우 여성분들의 신데렐라 결혼을 제가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남성들이 그 조건 있죠. 여자분의 학벌, 집안 재력, 직업 이런 조건 때문에 끌려가는 혼사는 안 해요. 그런데 예쁜데 뿅뿅뿅 됐는데 학벌이 좋다, 직업이 좋다, 집안이 좋다. 그렇다면야 뭐 금상첨화인 거죠. 자, 집안이나 직업 등 여자분의 외적인 조건 때문에 여자 본인을 절대, 본인이라는 거, 외모, 특히 외모, 성품 이거를 포기하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결혼이 안 되고 늦어지죠. 그래서 이 외적인 요소는요, 학벌, 집안, 재력, 직업 이런 것들은 본인들이 최대한 차순위로, 마지노선으로 봅니다. 왜? 여성 본인을 1순위로 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심지어는요, 부모님한테 통과될 정도 요렇게 내려놓고 보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즉 여성이 원하는 것과 남성이 원하는 것의 1순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아무리 집안이 좋고 학벌이 좋고 자기관리가 잘 된 여성일지라도 금수저 남성들이 희망하는 그 예쁘고의 선이 너무나 높고 너무나 좁아요. 그래서 힘들어요. 그래서 상위권 여성분들이 처음에는 이성적으로 이렇게 우리랑 비슷한 집안, 학벌은, 직업은, 뭐 성품은 이렇게 해서 이성적으로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만남을 합니다. 그런데 어때요? 금수저들과의 만남을 진행하다 보면 만남이 반복되면서 교제와 결혼이 잘 안 되는 경우에, 물론 되는 분들도 꽤 많아요. 터덕터덕 결혼 아주 좋죠. 지치고 실망하기도 하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 왜 안 될까? 이 다 똑똑한 여성들이거든요. 왜 안 될까를 생각하면서 자기 객관화가 시작됩니다. 나의 외적인 요소만 갖고 판단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완전한 육각형은 아니구나. 이런 걸 깨달으면서 시야가 좀 넓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현실적으로 OR 매칭, 오화 매칭이라고 제가 그러거든요. 이거 제가 붙인 이름이에요. 모 또는 모, 그죠? 예를 들어 집안이 비슷하거나 체력이 비슷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똑똑하거나 이렇게 한 가지 특출난 걸 갖고 여러 가지 방향을 열어놓고 매칭을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금수저 여성들은 중요한 건 내가 정말 대접받고 사랑받길 원하기 때문에 사람이 중요하다는 걸 아시게 되는 겁니다. 제가 직접 진행한 사례 중에 여러 사례 중에 한 사례를 말씀드리면 남자분이 아버지가 지방국립대 교수님이세요. 그래서 아버님이 유학을 박사 받으러 갔을 때 거기서 이제 자랐어요. 그래서 미국에 대해서는 그 문화적인 이질감이 전혀 없죠. 그렇지만 교수님 댁에서 아들을 미국 유학을 보내는 거 그렇게 경제적으로 만만치 않거든요. 근데 이분은 좀 달랐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해서 우리나라 땡땡 대기업, 제1위 기업, 그 기업의 장학금 수혜자가 됐어요. 그래서 미국으로 유학을 갔고 아이비리그 중에서도 아주 상위권의 좋은 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귀국해서 한국에 있는 여의도에 있는 금융회사의 애널리스트로 근무했어요. 애널들의 연봉이 좋잖아요. 자, 이분은요 집안도 좋아요. 아버님 학벌도 좋아요. 아버님 직업도 좋아요. 화목해요. 본인 키도 커요. 본인이 최고의 아이비리그를 나왔어요. 연봉도 좋아요. 뭐가 빠져요? 딱 하나 없는 거. 집안 재력이 좀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집안 재력 있는 분하고의 매칭을 원했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방법대로 전략적으로 이렇게 매칭 풀을 짜줬어요. 그래서 맞춤 매칭을 시작했고요. 이분은 수백억 대가 넘는 그런 집안의 동갑 여성하고 아주 만남이 이루어지고 열렬히 교제해서 지금도 아주 행복하게 살아요. 왜냐하면 소개를 해주면 제가 이제 그때그때 상황을 듣는데 너무너무 행복하게 살더라고요. 자, 주변에서는요, 이런 경우 집안 재력이 남자분 댁은 그냥 교수님 댁이잖아요. 재력이 많지 않잖아요. 그런데 수백억이 넘고 기업체가 여럿인 그런 집안하고 결혼했기 때문에 남데렐라 결혼으로 하지만 저는요, 기브 앤 테이크가 됐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남자 자체가 최상위권인 우량주의거든요. 없는 것 딱 재력 하나예요. 그 대신 이 남성분은요, 그 재력 있는 여성을 보기 위해서 누구나 나이 어리고 예쁜 여성을 좋아하는 건 남성의 본성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은 지혜롭게 나이차 없이 동갑까지 봤거든요. 이런 유연한 사고를 했어요. 그리고 진심으로 그 여자가 좋아 보이는 거예요. 이쁘니까 이렇게 결혼한 거죠. 지금 행복하게 살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남데렐라라기보다는 서로가 아주 잘한 결혼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레벨업하는 결혼, 뭐 신데렐라 결혼은 정말 남데렐라 결혼은 더 높이 뛰는 거고요. 레벨업하는 결혼, 즉 남자인 나보다 직업이 좋든 뭐 학벌이 좋든 재력이 좋든 집안이 좋든 무언가 레벨업하는 결혼을 하셔야 된다면 두 가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째, 나도 확실히 줄 것 있는 인생이 돼야 된다. 이분 노력하셨잖아요. 얼마나 노력했으면 그 삼성 장학금을 받았겠습니까? 따라서 나보다 높은 조건의 여성을 레벨업해서 보는 대신 나도 뭔가 학벌, 직업, 재력 하나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학벌과 직업과 이런 능력을 기본으로 보여주셔야 되고요. 거기에다가 이 상위권 여성들이 굉장히 외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모와 성품까지 더 갖추어 주신 분들이 주로 남데렐라 결혼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미팅을 시작하면서 욕심 부리시면 안 돼요. 1순위를 확실하게 잡고요. 나머지는 과감하게 차순위로 내려놔야 됩니다. 여기에 사람 많아요. 정말 원하시면 체력도 있는데 이쁜 분, 뭐 나이 어린 분 다 해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가입비의 문제가 아니고요. 결혼이 돼야 되잖아요. 레벨업은요, 한쪽만, 여러분이 레벨업해서 모든 이득은 다 취하면서 한쪽만 수혜자가 되고 그 여성이 나랑 결혼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서로의 필요를 정확하게 서로들 기브 앤 테이크로 상생할 때, 만남이 될 때 비로소 결혼이 이루어집니다. 한쪽은 이 남자분은 본인의 학벌, 직업, 연봉, 뭐 외모, 키, 뭐 이런 자기의 능력과 성품과 외모를 주는 거고요. 여자 쪽은 뭐예요? 재력과 집안을 또 주는 겁니다. 이렇게 기브 앤 테이크가 서로 가진 것과 원하는 것들이 맞아떨어질 때 진짜 레벨업 결혼이 됩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도 해주시고요. 저도 이런 고민 있는데 하신 분들은요, 댓글 남겨주셔도 되고요. 제가 직접 상담하기 때문에 저 위에 제 개인 핸드폰으로 연락주세요. 저기 평범한 집안의 능력남 그 시리즈 3편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상담 문의 많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상 결혼 전문가 김경애였습니다.